있는 이 구멍에 대한 것을 보니까 천상 이거 위에 평면도는 신경 쓸 게 없죠. 그러면은 좌측면도에 나와 있는 요 구멍 두 개, 원 두 개 표시한 요거하고 정면도에서 부분 단면으로 표시해 놓은 요거를 가지고 힌트를 우리는 삼아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거를 실측해 가지고 얘를 파이 DH였죠. DH 볼트 구멍 괄호 열고 2급 기준 자립하기 15항이었죠. 규격에서 15항을 참고해서 파이 DH 값을 우리가 9로 찾았다면 여기에 M8짜리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케이스 기계제도 규격 다시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얘를 좌측면도에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보면 요것이 간격이 30mm가 나올 겁니다. 자로 확인해 보세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바닥선에서부터 Y방향으로 이 중심선까지 높이는 16인가 그렇게 나오나요? 17이었어요? 아, 제가 잘못 기억했나 보네요. 16 맞는데? 그쵸. 요렇게 그 출판사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정면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정면도 기준으로 보는 게 왜 맞냐면 정면도가 조립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들여서 많이 잡아 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서부터 이렇게 16임을 확인하는 게 맞겠고, 좌측면도에서 이걸 실측해 보면 이게 17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면도가 좀 틀린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다솔 출판사에 쫓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뭐 요 정도로 참아 줍시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를 제가 파이 9라는 거하고 16 Y방향으로 16이라는 거하고 X방향으로 30이라는 거하고 얘네들을 미리 확인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멍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요 면에다가 바로 찍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 면에다가 먼저 스케치해서 점 두 개를 찍어 놔야겠죠. 자, 그러면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요 면을 선택하고 부품의 파트의 요 면을 선택하고 새 스케치 들어가네요. 새 스케치 들어가서 면의 수직 보기. 중심선을 그리는데 왜 중심선을 그리느냐? 점 두 개가 좌우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좌우 대칭이 돼야 되니까. 중심선을 그리는데 이때 중심선은 어디서부터 가는 게 좋겠어요? 모서리의 중간점으로부터 가도 되고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도 돼요. 근데 이때 이 원점의 위치는 어셈블리의 원점 위치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바깥에서 그리죠. 왜 어셈블리의 원점에 안 맞추려고 자꾸 애쓰는 거예요? 외부 참조 안 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 놓으셨으면 파트의 원점을 1번 선택하고 이 중심선의 끝점을 2번 선택해서 일치 구속을 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점을 이제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도구에서 점 요거예요. 요거를 요래 콕 클릭해 놨어요. 두 군데.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무슨 요소를 선택해야 돼요? 중심선을 선택해야 대칭 구속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칭 구속 가능한가요?
네.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미리 다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로 이야기했을 때는 절반만 나왔지만 대칭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폭으로 해가지고 총 60을 넣어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바닥 모서리선에서부터 점의 Y방향 위치를 16으로 넣은 거는 정면도에서 우리가 참조해서 온 실측해서 찾은 치수죠. 자, 이렇게 두 군데의 치수를 지능형 치수로 해서 넣어 볼게요. 먼저 X방향으로 한번 넣었습니다. 얘는 60. Y방향으로 모서리선에서부터 중심점까지 16 됐나요? 중심선이 좀 기네요. 좀 짧게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60과 16 완전 정의, 스케치에서 완전 정의 됐죠? 스케치 앞에 마이너스 부호도 없습니다. 여담이었어요. 완전 정의 끝났어요. 자, 이 스케치는 볼 거 없이 이제 종료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구멍 가공 마법사 들어갈 때 반드시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은선 제거로 놔두는 게 편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은선 제거 해놓고. 자, 피처 탭을 누르세요. 부품 편집 제발 누르지 마시고요. 피처 탭을 누르시고 구멍 가공 마법사 요거 실행합니다. 이때 얘는 카운터 보호로 구멍 유형을 가야 되죠. M8 적용해야 되니까 카운터 보호예요. 카운터 보호로 유형을 정하고 KS 구멍 붙이 볼트 KSB1003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는 뭐라고요? M8이에요. 그래요. M8.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뭐로 가셔야 돼요? 다음까지.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다음까지로 마침 조건을 가야 됩니다. 왜? 카운터 보호 머리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드릴 구멍은 빵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 정리합니다. 구멍의 스펙은 카운터 보호 요거로 가고 KS 구멍 붙이 그 다음에 M8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확인하셨으면 위치 탭을 눌러서 첫 번째로 선택하는 거는 면이죠. 앞에 요 면이고 배치할 점들은 요 두 개를 일치 보면서 클릭 하시면 되지요. 자, 갑니다. 면을 먼저 선택하고 배치할 점을 스케치해 놓은 점에다가 일치 피드백 보시면서 찍으시고 요것도 또 디스플레이가 버그가 나죠. 이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이렇게 구멍 뚫리는 거로 보이고 있어요. 버그예요. 자, 그러면 확인. 정상적으로 뚫렸죠? 네. 아유, 뭐 이걸 박수까지. 그래요, 박수 합시다. 네네네네. 아유, 좋아요. 자, 요거까지 해 놨고요. 이제 또 남은 것은 뭡니까? 반드시 구멍 가공 마법사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얘를 위한 스케치는 숨기기 잊지 마세요. 자, 세이브 한번 누질러 주시고, 자, 고정조와 이동조 그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고정조에도 물림판이죠. 얘도 물림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물림판인지 얘도 물림판인지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거다. 그리고 이거에서 딴지 걸 수가 없는 게 일반 상식
기계에 대한 일반 상식을 못 가지고 본다면은 얘는 물림판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품이라고. 바이스라는 물건을, 장비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과제를 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거로 바이스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요 사이에 공작물을 이렇게 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이스가. 그랬을 때 이렇게 뭔가 물건을 괴어서 뭐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조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영어 철자로는 JAW라고 쓰고 한글로 그대로 이동조, 고정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기계에 대한 일반 상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 물림판 이게 하나만이 아니라 여기도 물림판이겠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물림판이라고 봤을 때 이동조에 뚫려 있는 이 구멍, 요거는 카운터보이고, 자, 이동조의 나사부를 측정했더니 몇 파이가 나올까요? 6. 성형. 네, 6. 측정해야지, 성형. 6. 6이 나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얘를 M6 홈부치 머리 둥근 볼트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렌치 볼트라는 이야기죠. 렌치 볼트가 체결돼 가지고 물림판하고 이동조하고 조립했듯이 이렇게 중심선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 볼트가 같이 끼워지겠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유추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이동조의 요 모서리 선이나 고정조의 요 모서리 선은 위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 선에서부터 고정조의 요 중심선까지 간격이 얼마인지 재보세요. 9.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실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9이고, 그러면 자, 좌측면도로 이제 가볼게요. 좌측면도에서는 그 가려져 있는 상태죠. 크게 좀 이야기할게요. 크게 해놓고 이쪽에서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단이져 있는 이 부분은 좌측면도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나사부를 설명하는 선은 요렇게 얘네들이죠. 그렇다면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이 중심선으로부터 요 간격이 얼마인지 마저 봐야겠네요. 얼마예요? 30. 측정해야지.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스케치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다 모았어요.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아서 이 뭡니까 그 전에 이거 하나 안 했구나. 돌출 처음 할 때 이것도 까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신 줄 알고 뭔가 있겠지. 나중에 뭔가 카신캐지 하고 안 하고.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그거를 빼먹었네요. 미안합니다. 저의 또 심오한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걸 왜 안 했지 내가? 아니. 돌출 컷을 하지 말고 요거 요렇게 바꿀게요. 보세요. 그렇죠?
어디 거를 바꿀 거냐면 디자인 트리, 파트의 디자인 트리 성형 요거 수정하고 갈 거예요. 자, 파트의 디자인 트리에서 보스 돌출 1 요걸로다가 얘를 돌출했었던 거죠. 예. 요거의 스케치를 먼저 편집하고 갈게요. 오늘 컨디션이 확실히 안 좋긴 안 좋네요. 자, 요거 보스 돌출 1의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이죠? 자, 면의 수직복이 왔어요. 면의 수직복이 왔어요. 코너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요소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얘만 남게 요런 것들은 다 정리하면 되겠죠. 요 바깥은. 자, 코너 사각형 이렇게 추가해 놨어요. 그리고 요소 잘라내기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지능형으로 이렇게 쑥쑥 건드려서 정리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제가 미리 실수를 해버렸으니까 요거를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얘네는 16이었죠? 그렇죠. 요 간격은 7이었어요. 요렇게 스케치 편집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기 누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로 들어온 거예요? 보스 돌출 1에 대한 스케치 편집이에요. 스케치 종료만 하시면 돼요. 바로 스케치 종료. 됐죠? 자, 피처 명령들, 이어진 피처 명령들에는 아무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거 한 거예요. 재생성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되고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아이고 숨차. 여기서 다시 이어서 합니다. 요 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해도 돼요. 요 면을 가도 돼요. 이유는 아시겠죠? 구멍가공 마법사로 갈 때 요 평면 위치로 잡아서 쭉 다음까지로 뚫건, 세 개를 뚫건, 이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한 것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구멍가공 마법사 직선 탭으로 뚫건 결과는 같아요. 자, 스케치 평면 위치 선택하는 거는 이거도 괜찮으나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이 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요 면을 클릭하고 갈게요. 자, 새로운 스케치로 갑니다. 자, 요 면에다가 새 스케치 갔어요. 세 개의 점 중에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점은 양 사이드에 있는 두 개의 점은 좌우 대칭이어야 되죠. 요거는 좌우 대칭이어야 되죠. 요거 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중심선이 필요하죠. 역시 중심선을 그려주는데 바깥쪽에다가 중심선을 우선 그려놔요. 뭐하고 구속을 먼저 하자고 할까요? 그래요. 이제 하도 이야기해서 여러분 다 외우셨군요. 좋아요. 파트의 원점을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중심선의 끝점 잡아서 일치. 정의됐죠? 점을 3개를 한꺼번에 찍어 볼게요. 좌우로 우선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중심선에 일치한 위치에다가 하나 찍어 놓고 됐나요? 이거 좀 크게 보이게 합시다. 자, 요렇게 요 점은 중심선의 일치를 보면서 찍었고요. 요렇게 두 개의 점은 양 사이드에 대충 찍어 놨어요.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모서리 선보다 위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대칭 구속을 줄 텐데 대칭 구속을 줄 포인트들은 이 두 개죠. 양 사이드. 그리고 중심선을 같이 선택해야 대칭 구속 줄 수 있죠. 자, 합니다.
여기서 완전 정의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빼먹지 말아야 될 거는 대칭 구속을 줬던 포인트와 중심선의 일치 맞춰서 그렸던 포인트를 무슨 구속을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되겠어요? 수평이에요. 그래요. 좋아요. 됐죠? 그러면 자세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치수를 맘 놓고 넣어도 되겠습니다. 먼저 Y방향으로 넣기 위해서 모서리선에서부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이나 제일 왼쪽에 있는 점 둘 중에 하나 Y방향 치수를 9 넣어주시고요. 9 유식하게.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있는 점과 점을 클릭해서 요거는 간격값으로 넣으면 되겠죠. 얼마일까요? 60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케치가 완전 정의 끝났죠. 자, 스케치 종료 바로 가도 되죠. 네. 자, 스케치 종료해 놓고 역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쓸 거니까 은선 제거로 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뭡니까? 이동조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지금 고정조를 하고 있지만 여기를 우리가 구멍 가공 마법사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카운터 보러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돼요? 직선 탭이죠. 물림판 경우는 카운터 보예요. 똑같은 요령으로 물림판은 카운터 보이고 고정조의 요 구멍은 직선 탭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고 요 값은 크기는 M6이에요. 직선 탭 M6이에요. 우리가 미리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자, 피처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 피처 탭을 선택해 주시고 부품 편집 누르지 마세요. 피처 탭을 누르시고 구멍 가공 마법사 직선 탭으로 유형을 바꿔야겠네요. 직선 탭. 자, 그러면 KS 규격에 역시 탭 구멍으로 바꿔주시고 구멍 스펙에서 크기는 M6이었죠. 스크롤 살짝 내려가지고 M6을 찾아주시고 마침 조건은 앞전에 한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다음까지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직선 탭 요거 쓰는 거고 KS 탭 구멍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 요거 해주고 다 되셨으면 위치 탭을 클릭해서 먼저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해 놨던 세 군데의 점에다가 일치 피드백을 보시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치 피드백을 보면서 이 그래픽 버그 참 짜증나죠. 자, 잘 뚫렸나요? 이상 없죠? 네. 그러면 요거까지 아까 저장을 안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재생성 한번 누르시고 컨트롤 B 재생성 한번 누르시고 컨트롤 S 저장 한번 누르시기 바래요. 컨트롤 S까지 저장까지 한번 꼭 해주세요. 자, 요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때 여러분이 함정에 빠질 만한 것이 있는데요. 자, 요쪽에 모서리 꼭지점으로 되어 있지 이거 못닥이 아니죠? 여기 못닥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못따기 돼 있다고 해가지고 평면도 이거 확인 안 하고 여기 못따기 적용해야 되나 이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선으로도 여기 정면도에 표시가 안 돼 있죠, 못따기 선이. 그리고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못따기는 고정조 아니 뭡니까 그 물림판의 못따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밑에 있는 이 이동조의 선분에서부터 이렇게 연장해서 보면 이동조도 각진 형상이에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못따기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못따기는 고정조에 넣어야 되겠어요. 이거 실측해 보시면 이렇게 연장해서 선을 긋고 해가지고 자로 요 값을 재보시고 요렇게 값을 재보시기 바래요. 얼마 나오세요? 4 8 3? 참 3이 맞지. 참 내가 잘못 기억했네. 3이 맞나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3으로 얘를 못따기 3으로 보는데 D1, D2가 같으니까 웍스에서는 각도, 거리 옵션이 기본으로 선택이 돼 있죠. 뭐 거리 옵션으로 바꿔도 되지만 그 웍스에서 못따기 옵션은 기본적으로 거리 각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3만 입력하고 45도 요거 맞추면 되겠죠. 자, 어느 모서리에 적용해야 돼요? 요 모서리에 적용해야 되죠? 그죠? 자, 요 모서리를 클릭하셔서 못따기 바로 실행할 수 있죠? 네. 그래 놓고 이 거리 값에다가만 여기에만 3을 넣어 주시면 되죠? 3. 하필이면 눈이 딱 마주쳐요. 자, 그러면은 못따기 정리 다 됐나요? 아, 스케치 숨기기 안 했네 하나. 어디 있어요? 밑에 어느 도면에 그 뭡니까 그 과제 도면에서 어느 투상도에 좌측 면도에 하단에 좌측 밑에 여기에 못따기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고정조하고 이렇게 연장해서 자로 이렇게 대보면 고정조의 밑에 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못따기가 돼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동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동조선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두 모서리에다가 못따기를 적용해야 되겠네요. 대칭이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요 못따기 값을 거리 값을 또 확인해 주세요. 7 콜 됐나요?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군데의 모서리에다가 우리는 못따기를 가는데 이 모서리 선택하실 때도 하나씩만 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늘은 왜 이게 컨디션 진짜 안 좋네. 화면 안 돌려도 잘 잡혔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군요. 자, 이렇게 해서 못따기를 바로 양쪽 모서리에 동시 적용을 하는데 이 못따기 거리값만 7로 바꾸고 45도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또는 그래픽 창에서 이 입력하는 창에다 바로 넣으셔도 돼요. 클릭하시고. 네, 버전업 되면서 이런 거는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자, 확인. 자, 등각보기 한번 봅시다. 등각보기 한번 보니까 요 과제 도면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연상했을 때 고정조가 딱 맞게 투상이 됐네요. 자, 이 과제 도면을 보면서 내가 설계를 할 때
요렇게 해야지 했던 것들이 의도대로 이게 다 들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어셈블리에서 설계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뭔 소리냐면 다음 시간까지는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이 이동조를 먼저 그려보세요. 같은 요령으로 이동조를 먼저 그려보세요. 잠깐요. 이동조를 그리는데 역시 처음에 세 파트 할 때 어셈블리의 우측면으로 해가지고 중간평면으로 요 이동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돌출. 그래 놓고 고정조에 이 구멍 자리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시 구멍하고 가이드 축의 부시 구멍들 2개 요거 작업할 때 고정조의 구멍 위치들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단 외부 참조 뜨는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뭐 정리하셔도 좋은데 외부 참조 놔두고 그냥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동작할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동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외부 참조를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지금 없습니다. 2D 만드는 것까지만 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 참조 정리하는 것까지는 굳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뒤에 분들 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동조를 한번 지금부터 모두 저장하시고 파트 편집 종료한 다음에 자, 빠른 실행 아이콘 신속 막대에서도 모두 저장 한번 싸그리 눌러주세요. 재생성하시고 컨트롤 B 재생성하시고 모두 저장 한번 싸그리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동조 부품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래요.